얼마 전에 경주에서 적성목학본 돌무지 덧는 무덤 발굴되고 나서 그게 성과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럴 때 그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황남동 120호분이라고 20-2호분이라고 이 이름 붙인 이곳에 묻힌 사람은 성별로 보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근데 그 근거 중 하나로 그 거론을 한 게 다림이었어요. 다림이. 그죠? 그때 공개를 한 것은 2차 공개였거든요. 대여 언론 홍보 기준으로는. 그 전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공개된 유물 중에 하나가 머리맡에 이게 적혀 있었거든요. 유물만 따로 묻는 이 부장 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리미도 출토가 되고 뭐 그랬으니까 이거는 여성일 것이다. 물론 이것을 여성으로 여기에 묻힌 사람을 성별로는 여성으로 본 다른 이유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칼. 큰 칼 있잖아요. 큰 칼 이거를 이렇게 이것이 발견되면 되게 이제 남성으로 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반면에 여자들은 보통 보면 신라시대 때 그런 무덤을 썼다라는 그 자체는 이 사람이 최소한의 여기에 걸맞는 재산과 권력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무덤을 쓸 수 있었던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조선시대도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거적대기에다가 싸서 자기 부모 그 숲에다가 갖다 버려요. 왜? 돈이 들어가니까. 거의 다 버린다고요. 특히 비가 오고 할 때 그냥 그때는 한강에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무덤을 썼다라는 그 자체는 이 사람이 최소한 이 지금 기준으로 치면 굳이 말을 한다면 한 중산층 이상은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아영이 너는 왜 유유라고는 왜 붙여놨냐? 네 어디 아프냐? 아픈 거는 내가 아파. 나 지금 죽겠다 야.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이거 놀랍게도 이 다리미는 한중일, 우리의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이 한중일 무덤에서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것뿐만이 아니고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다리미라고 하면 다리미질을 하는 거, 이거 옷감, 이게 다림질 하는 걸 생각을 해서 대개 이제 다리미라고 하면 다리미가 상징하는 것이 남녀 성별의 직업 특성상 여성들이 많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여성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제 다리미가 나오면 이거는 여성이다. 이곳에 묻힌 사람은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전혀 천만 뜻밖으로 남자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다리미가 출토되는 양상을 보면 거의 패턴이 있어요. 발치, 곧 발 쪽 아니면 머리 쪽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다리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다리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다리미에 대한 것은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은 좀 사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0년대 고어강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박보현 선생이라고 대전보건대 거기 계신 양반이 유일한 논문이 한 편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그때 그 당시까지 한중일에서 알려진 것들 출토 양상을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고학 특유의 또 그게 있어요. 단점이 있어. 뭔가 하면 그냥 나왔다야. 그냥 이런 무덤들에서 이게 뭐 나왔다. 그 다음에 이 특징은 뭐 구조적인 특징은 뭐가 있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이게 한중일 고고학의 대표적인 특징 아니에요? 뭐 발굴을 했더니 막 이러이러한 양상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야. 이 양상을 통해서 뭐 분석할 생각은 안 하고. 다리미도 똑같아. 왜 다리미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특히 왜 남자 무덤에서도 다리미가 나오는지, 특히 출토 양상을 보면 왜 머리 쪽에다가 이렇게 다리미를 갖다가 부장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 단 한 번 퍼온 적이 없어. 이 고고학도 인문학의 일종이라고 보면 왜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죠? 근데 지금 한국 고고학은 비단 다리미뿐만이 아니고
거의 논문에 거의 대부분이 10개 중에 9개가 저거야. So what에 대한 답을 못 해줘. 그래서 어쨌다라고에 대한 답을 못 해준다고. 그러면 이 다리미가 왜 나오느냐? 아니, 제가 주장하고 뭐 이렇게 내세우는 게 틀릴 수는 있어요. 다만 틀릴 수는 있는데 좀 생각을 하자 이거야. Why? For what? 왜 이렇게 다리미를 남자에도 묻고 해필 이렇게 머리 쪽에 묻고 발치 쪽에 묻는지 이거 물음을 물어보자 이거예요. 이런 걸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무슨 학문이라고 해. 뭐 어떤 무덤을 파봤더니만 어떤 시기에 어떤 무덤을 파봤더니만 여기에서 뭐 다리미가 나왔네 안 나왔느니 이게 위세품이니 이른바 뭐 권세 있는 사람한테 주는 뭐 특권으로 주는 무슨 물건이니 아니니 이거 학문 아니야.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이제 이런 고고학 때려치워버려. 이건 학문도 아니야. 엄마? 자, 남자 무덤에다가 다리미를 왜 묻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 공주 무령왕릉은 정확히 말을 하면 무령왕 부부능이라고 했죠. 그죠? 무령왕뿐만이 아니고 그 마누라도 같이 묻었어요. 근데 이 다리미는 그 왕비 쪽, 그러니까 여성 쪽 발치에서 나왔어요. 발부근에서 나왔다고요. 아, 부모님 시쳐버린다고 해서 다 갖다 버려. 뭐 그걸 한가롭게 그걸 그 무덤에다가 그 저 좋게 무덤을 써줘. 돈이 있어야지 무덤을 쓰지. 이거는 발치 쪽에 왕비 쪽에다가 묻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무령왕릉 구조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무령왕은 이 공중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이 위쪽이 북쪽이고 앞쪽이 남쪽이에요. 이 두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묻었다고요. 성별로는 남자를 왼쪽에 묻고 여자를 오른쪽에다 묻었어요. 이거 정반대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묻으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었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왜 남쪽으로 가 있어. 이것도 이렇게 묻으면 안 돼. 둘 다 머리가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남녀 위치도 바뀌어야 되고. 뭐 이거는 뭐 딴 얘기니까 일단 집어치고, 어쨌든 이렇게 묻었는데 청동 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신 청동 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중에서도 우리가 화면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하면 왼쪽에 왼쪽에 그 여자 쪽 발치 쪽에다가 지금 묻었던 걸로 저 지점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 제대로 힘을 쓸 줄 아는 중년 남성, 이런 거 왜 나오냐? 다리미를 먹으면 이렇게 나오나 봐. 자, 요거는 그 임당동, 경산 임당동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발굴된 그 신라시대 무덤이에요. 뭐 또 이걸 또 압덕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나? 요거는 경산, 이름이 이래요. 그 이 무덤에다가 발굴 조사단이 바친 게 그 붙인 이름이 경산 조용동 2-1호분이라는 무덤이에요. 요 무덤인데 여기 잘 보시면, 자, 방향을 잘 보세요. 북쪽으로 머리를 뒀죠. 그죠? 남쪽으로 발을 두고, 그죠? 요거는 이제 5세기 후반, 그러니까 서기 한 450년에서 500년 사이 그때 만든 무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다시피, 자, 저기 왼쪽에 그 파란색은 아니고 무슨 색깔이라고 하죠? 이 색깔 잘 보시면 저기에 청동 다리미를 갖다가 머리 쪽에다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 기준으로는 왼쪽 머리맡에다가 뒀어요. 그 다음에 이건 성별로는 남자냐 여자냐 뻔한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죽어 있는 사람 저 폼 잘 보세요. 그 옆에 그 왼쪽 팔에 뭐가 있는지, 칼이 길게 있잖아요. 그죠? 칼이 길게.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남성이야. 뭐 당연히 남성은 아니겠죠. 혹시 여자도 저런 큰 칼을 묻을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여러모로 봐갖고 남자가 묻힌 무덤이에요. 남자가 묻힌 무덤인데, 자, 첫째,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다리미를 묻었어. 그 다음에 그 다리미가 공교롭게도 왼쪽 머리맡 위에 저렇게 묻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으로는 잘 안 드러나는데 저 청동 다리미는 엎어진 상태예요. 자, 지금까지 무덤에서, 우리나라 무덤에서 주로 발굴된 이 실내들입니다.
자, 이러한 다리미들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다리미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일단 다리미로 봐야 돼요. 이 생긴 모양. 근데 문제는 이 다리미를 위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위두. 어? 아, 이거 한자를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 또 나오노? 힘을 쓸 줄 아는 거. 이거 왜 이러노? 나는 왜 이렇게 중년 남성 활력제. 나 약물 필요 없어. 아직까지는 힘 좋아. 아씨. 이 박태호 선생한테는 이런 거 붙어야지. 자, 그러면 자, 이런 청동 다리미가 왜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까지 묻어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해봤잖아요. 어? 고고학 하시는 분들 진짜 공부 좀 제대로 해. 제발 쉴 데 없는 거 토기 양식 갖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청동 다리미가 어떤 양식에서 어떻게 변했느니 그런 쉴 데 없는 짓거리 좀 하지 마 이제. 그게 무슨 학문이야. 그건 개돼지가 하는 일이지.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그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뭐 그러면 또 그러지 뭐 순서대로 나열하기가 쉬우냐. 웃기는 소리들 하고 앉았어야지. 그거 학문 아니야 그거. 개돼지들이 하는 짓이지. 왜 청동다리미를 묻었냐 이거야. 왜 청동다리미를. 이거는 제가 그 직설 무료학능에다가 뭐 고민하다가 여기 쓸까 논문으로 쓸까 하다가 거기다 확 싸질러 버리고 치워버렸어요. 뭔가 하면 북두칠성이야. 청동다리미가 북두칠성의 대용이에요. 칠성판이라고. 칠성판에 대용품으로서 청동다리미를 넣은 거라고. 우리 무덤에 갈 때 그러잖아요. 칠성판을 등에 지고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실제로 보면 조선시대 때 무덤을 발굴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회격이라고 해갖고 시멘트로 이렇게 만든 그거 있죠. 그죠? 묘광이 있잖아요. 그죠? 무덤 구덩이 갖고 그 안에다가 목관을 넣었잖아. 나무로 짠 무덤을 이렇게 너를 이렇게 상자를 넣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놓대. 그 시체 등짝이 바닥에다가 뭘 넣느냐고. 그 송판 길쭉한 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구멍 7개를 빵빵 뚫어버리잖아. 구멍 7개. 이걸 바로 구멍 7개를 북두칠성을 형상화를 했다 그래갖고 칠성판이라 그러는 거야. 이 칠성은 그 북두칠성의 칠성이에요. 이 청동다리미 왜 묻었냐고. 칠성판이라니까. 칠성판. 칠성판. 물론 청동다리미 중에서 저렇게 매장을 한 것 중에서 그 실물로서 그러니까 뭐 저승에 가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활들 출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귀신이 그런 의미에서 실용적으로 다리미를 넣어줬을 수도 있고 있는데 아까 그 임당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봤듯이 이런 청동다리미는 누가 봐도 지금 의식적으로 저렇게 묻은 거잖아. 무슨 의식이 있잖아. 근데 왜 저런 의식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를 않냐고. 왜 저렇게 청동다리미를 대가리 위에다가 딱 갖다 놓는지 아무도 왜 안 묻냐고. 칠성판이라니까. 근데 왜 북두칠성이에요? 별자리 중에서도 그 북두칠성은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북두칠성은 죽음과 연동을 합니다. 근데 곧 이것은 그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습니다. 죽음을 관장을 하면 한편에서 또 삶이에요. 죽음은 곧 삶의 뒤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면 이 북두칠성이 생명을 관장하는 이런 신적인 의미로도 지니고 그래요. 어쨌든 이 청동다리미를 그 경산 조영동 그 무덤에서 봤듯이 이런 다리미들은 우연히 저렇게 묻은 게 아니고 무슨 의식 상징으로서 묻은 건데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서 흔하게 보던 바로 칠성판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뭐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거야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건 그럴듯하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는 건데 다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왜를 묻자고. 현상이 드러나 있는 거 그걸 디스크립션 하는데 이거 하지 말고 한국고고학은 전부 디스크립션 아니야. 그래 놓고 고작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 정치체가 어떠니 저떠니 뭐 신라가 여기에 뭐야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니 이따구 소리들만 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얼어 죽으려면 학문이야. 그런 이제 양식학, 그 분류학, 타이폴로지 이런 거 좀 그만 좀 해. 왜를 물으라고. 왜를.
뭐든지 나올 때 이게 왜 나오는지를 묻자고. 왜 나오는지를.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for what뿐만 아니고 what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맨날 토기 맨날 얘기를 하잖아. 토기가 어디다 썼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내가 맨날 또 사례로 드는 게 있잖아요. 그 무료왕릉에서 출처된 그 동탁은잔이라고 하는 거, 잔 이쁜 거. 근데 지금 우리는 저 박물관에서 뭘 가르쳐 지금? 박물관, 고고학, 미술사에서 뭘 가르쳐? 거기에 대한 나와 있는 문양이 뭐니 뭐 하면서 연주문이네 하고 구슬문이 또르륵 박아놓은 거 이게 뭐 서역에서 왔니 안 왔니 어쩌리 저쩌리 있다고 소리들 하잖아. 그럼 그 그릇을 어디다 썼냐고. 어디 뭐 하는 데 썼냐고. 최근에는 그런 논문도 나왔대요. 이거는 뭐 차짠이라고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왜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지. 왜 지금 우리가 돼 있는 걸 갖다가 그림 그거 쭉 펼쳐놓고 그거 어디에서 왔는지 그거는 쭉쭉쭉쭉 갖다 놓으면 엑셀로 갖다 놓으면 그거 학문이 아니야. 그런 학문 집어치워 그만. 박물관도 그런 식의 그 저거 할 생각 하지 마. 그게 무슨 얼어 죽을려면 저 역사학이고 인문학이야. 쓸데없는 거 제발 좀 그만 좀 하고. 자, 어쨌든 아이씨 이 다리미 얘기했어요. 다리미들 여러분, 혹시 그 다리미 출토되는 영상들 잘 보시면 요번에도 그 황남동 120-2호분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머리 쪽에서 나왔어. 에? 이 머리 쪽에서 나왔다고? 이거 기억을 해. 왜 머리 쪽에서 나왔겠어? 물론 이 여성이 생전에 사용하던 도구로서 그것을 넣어줬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길에 같이 가라고. 근데 대신 이것이 칠성판 대용일 수도 있는 거. 근데 아까 경산 조용동 그 부분에서 보듯이 그거는 명백히 칠성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를 통해 갖고 그 다리미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사적 접근 방식을 하나를 더 보탤 수 있잖아요. 그죠? 단순히 이거 뭐 이 다리미질 했다는 거 이거 말고 이 다리미질이야 잘하지. 이거 조폭들이 이거 다리미 갖다 대놓고 여기다 쭉 밀어버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왜를 묻는 학문으로 가자고. 응? 무엇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거는 학문 아니라고. 여러분들 개돼지가 하는 저 학문 하고 싶어?